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덕터 RMS에 대해서 했었는데 수업을 마친 이후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덕터에 대해서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커패시터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한다고 했었죠? 전압으로 저장하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가 전기장에 가해지면 거기에 전자가 놓여서 에너지가 쌓인다고 했었죠. 인덕터는 뭐라고 설명했었죠? 전류에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인덕터는 사실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이 되죠. 그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커패시터에 전자가 놓이게 돼요. 그럼 그것만 에너지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커패시터가 발생하면 커패시터에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전자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죠?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장에 있는 전기장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죠. 그 흘리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치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 이거 배웠죠 예전에 이거 뭔가 배웠죠. 자, 이렇게 생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전기장에 전자가 놓이는 것과 자기장에 전류가 놓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장만 있어도 안 되고 장에 걸쳐진 다른 전류나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기억 나나요? 어떻게 계산했죠 그때? 다시 적어볼게요. 자, 중요한 복습이니까. 파워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었나요? 자,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워는 평균 파워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게 V라고 했을 때 V가 사인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만약에 저항이다. 그럼 저항은 저항에 대해서는 I가 어떻게 되죠? 같은 위상을 가지고 사인을 그리게 되겠죠. 그럼 P는 어떻게 되죠? P는 파워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P가 일정한가요?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평균 파워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특정 시간 캐피털 T, 대문자 T를 놓고 이 평균 파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V, I, dt. 이러면 유닛이 뭐가 나오죠? 줄이 나오죠. 왜냐면은 볼티지랑 커런트랑 시간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T로 나누게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은 어떻게 했죠? VRMS, IRMS 또는 R분의 VRMS의 제곱 또는 I제곱 RMS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만약에 V가 A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A 사인 오메가 T 뭐든 괜찮아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앰플리튜드가 A일 때 VRMS는 어떻게 되죠? A
나누기 루트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제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너무 잡담을 많이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할 거예요. 아예 통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리뷰로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다시 간단히 예제 풀어볼까요? (1V) 1옴 P, L 로드에 걸린 파워는 얼마죠? 1W죠. 왜 1W냐? 커런트가 얼마죠? 1A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물결표 1V 1옴 PL은 얼마일까요? 자, 얼마일까? PL 2분의 1W죠. 자, 왜 그런지 볼까요? 2분의 1W인지 나오나요? 나오나요? 자, 왜 나오냐면, 자, 특정한 본 수업에서 특정한 언급이 없다면 1V라고 적으면 이거는 사인 함수 앰플리튜드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거는 1V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뭐가? V가. 그럼 I는 어떻게 되죠? I는 뭐 나오고 VRMS가 얼마인가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IRMS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I는 R분의 VRMS. 즉 R은 얼마죠? 1옴이죠. VRMS는 루트 2분의 1 볼트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루트 2분의 1 암페어가 돼요. 그러면은 P는 VRMS IRMS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건 단위는 볼트고 암페어니까 이거는 2분의 1 와트가 되게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4.3. 벌써 어느덧 4.3이에요. 뭔가 금방 넘어왔죠? 자, 솔직히 2장, 3장만 시험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조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하도록 하죠. 예. 쉬워요, 오늘은. 자, 다시 복습해 보죠. 저항과 커패시터와 인덕터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볼티지 표현식이 어떻게 했었죠? 저항은 V는 IR이에요. 자,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V 소문자 적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란 뜻이에요. 그럼 C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은 V는 1/C 인테그랄 IDT가 되고 V는 L DI 오버 DT가 되게 돼요. 이게 이제 볼트에 대한 함수고 볼트에 대한 식이고 그리고 커런트는 I는 V 오버 R I는 C dV 오버 dt I는 1/L 인테그랄 VDT가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적었는데 왜 이걸 또 적냐?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가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얼만큼 체화, 구구단만큼 체화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이나믹 서킷이에요. 다이나믹. 동적 회로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죠. 그 동적 회로가 뭐냐? 이후에 배우겠지만 다음 챕터에 배우겠지만은 저 스위치를 누르죠. 그럼 불이 켜져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는 불이 켜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보죠? V는 IR 보죠. V도 고정, I도 고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류가
천천히 흐르기 이렇게 증가하겠죠.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딱 켜지겠죠. 그게 동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와 I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번 시간부터 4장 그리고 5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진도가 천천히 나갈 거고, 그래서 4장을 지금 거의 이제 중간에 안 넣었는데, 자,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AC 회로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처음 보는 회로예요. 드디어 회로에 커패시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스 볼티지를 VS, 그리고 여기 물결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AC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를 레지스턴스 R이 있고 C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시간에 따라서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아직 미분 방정식 배우지 않았죠? 배웠나요? 배우고 있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게 만약에 AC 소스가 아니고 커패시터가 아닌 저항이라고 쳐보죠. 그럼 이거를 노드 볼티지 메소드와 메시 커런트 메소드 중에 뭐를 쓸 수가 있죠? 메시 커런트? 그럼 KVL과 KCL 중에서 뭘 쓸 수가 있죠?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자, KVL과 KCL 중에서 보통 이럴 때 뭐 쓰죠? KVL 쓰죠. 왜냐면은 KCL 쓰려면 넌 트리비얼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에서 이 회로를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모르겠으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 비슷하니까 얘를 KVL을 해볼 거예요. KVL이 뭐였죠? 델타 V의 합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KVL은 I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을 VR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전압을 VC라고 해보죠. 그럼 KVL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KVL을 하면은 VS 마이너스 VR 마이너스 VC는 제로가 되게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식들이 체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VR과 VC를 이제 I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VS는 놔두고 VS, VR은 뭐죠? IR이죠. IR. IR. VC는 뭐죠? 1/C 인테그랄 IDT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VS 가로 열고 T I 가로 열고 T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뭔지 몰라요. AC라고 했지만은 VS를 아직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식을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어떻게 하냐면은 1/R 곱하기 D 1번 오버 DT 이렇게 해볼게요. 야, 무슨 뜻이냐면은 1번 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R분의 A를 곱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은 미분 방정식을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 알겠지만 적분이 들어갔을 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미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적분 하나 있죠. 얘를 없애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1/R 이거 어떻게 되죠? dvs 오버 dt.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di 오버 dt가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C I
R RC분의 1 RC분의 1 오버 RC분의 1 I는 제로가 돼요. 자, 1번, 2번.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미분 방정식은 특정한 형태가 있을 때 그 해를 여러분 배우게 되죠. 배웠나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있고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런 형태, 넌 호모지니어스 이런 형태 배우죠. 그거를 우린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공수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i는 인풋인 vs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너럴한 문제고 가령 vs가 이럴 수 있어요. 자, vs가 시간이 t고 얘가 vs면은 vs가 가다가 스위치를 딱 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해가 존재 또는 t가 이렇게 있을 때 vs가 올라갔다가 짧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챕터 5에 배울 거예요. 얘가 이럴 때 i가 어떻게 나오는지 5장에서 배울 거고 4장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4장은 AC라고 했죠. 4장에서는 모든 인풋이 VS가 V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인풋 볼티지가 코사인 웨이브일 때 커런트가 얼마이냐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얘가 3번이에요. 3번씩.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죠 이거? 이런 특정한 VS를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안 배웠나요? 공수 시간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통 푸냐면은 VC를 어떻게 두냐면 V는 이제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이에요. VC는 이제 인풋이 코사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커런트와 모든 볼티지는 이 오메가 t에 해당되는 사인과 코사인 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VC는 A, 이건 A는 임의의 숫자예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 4번이라고 두면은 3번 VS죠. 3번과 4번을 어디에 대입하냐? 2번에 대입하면은 거기서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A와 B가 나오게 돼요. 그 A와 B를 구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럼 VC가 나오죠. VC가 나오면은 VC를 이게 VC죠. VC를 미분하면은 커런트가 나오는 거죠. IC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이걸 지금 시간상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풀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은 이거 참 난감하네요. USB 스틱이 사라져서. 알겠네. 자.
80. 잘 보이나요? 스크린? 잘 안 보이네. 자. 마우스가 이쪽에 있어 좀 불편하긴 한데, 자,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식에다가 VC를 A 코사인 오메가 T, B A 사인 오메가 T, B 코사인 오메가 T로 집어넣으면은, 또는 VC가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그거를 좀 전 식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여기 설명했었죠. 3번과 4번을 2번 식에 집어넣고 미분할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A 나누기 RC 마이너스 B 오메가 그리고 A 오메가 플러스 B 나누기 RC 마이너스 V 나누기 RC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코사인의 코에피션트가 0이 돼야 되고 사인의 코에피션트가 0이 돼야지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복잡해요. 자, A, B, R, C, 뭐 V도 있고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뭐가 있죠? A와 B밖에 없죠. 나머지 다 주어진 값이에요. 그 말은 이거 두 개는 변수 두 개에 미지수 두 개씩 두 개죠.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A와 B를 구할 수 있고, A와 B는 보는 것 같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죠. A와 B는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VC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면은 여기 나오는 그래프처럼 자, 검은색 실선이 VS예요. VS라는 건 소스 볼티지예요. 그리고 연한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게 VC 커패시터에 걸리는 볼티지고, 사실은 앰플리튜드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페이즈 약간 틀리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나요? 문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단지 저항 하나와 커패시터 하나만 있는 것 뿐인데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죠. 따라서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을 이번 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자, 그렇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이런 방법이 매우 복잡하니까 VRMS나 IRMS를 구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게 질문이죠. 그렇게 풀 수도 있죠.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플라이 볼티지 위상이 0도다. 위상이 0도란 말은 코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VC, 즉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몇 도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럼 그거는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죠. 그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 영역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RMS는 어디까지나 평균 낸 값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RMS 하는 방법은 코사인이나 사인에서만 적용되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위치를 켰다거나 잠깐 켰다 끄는 그런 거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어디까지나 AC에 대해 배우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방법이 매우 복잡해요. 모티베이션 이거예요. 자, 우리가 VS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소자들은 같은 오메가의 함수지만 다른 위상을 가지는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거, 오메가는 같아요. 그렇죠. 오메가는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번 시간에 하는 거고, 그래서 뭐를 배울 거냐면은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 오일러 표현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전기공학뿐만 아니고 돌아가는 오메가가 나오는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들으면은 정말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닐까. 사실 오일러가 물론 다 천재지만은 정말 천재거든요. 오일러 가문이 수학 가문이어서 이제 여러분 오일러 적분법도 배우고 오일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의 j 세타. 여기서 j는 복소수예요. 복소수, 허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이 뭐죠? i죠, i. 루트 마이너스 1은 i인데 우리는 지금 전기공학이잖아요. i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혼란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i 대신 j를 쓰기도 해요. 따라서 이거 뭐냐면은 한마디로 익스포넨셜 루트 마이너스 1의 세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j 세타. 세타는 당연히 각도예요, 각도. 이게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가 되게 돼요. 구구단처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거 처음 보죠? 어디서 봤나요? 그럼 얘기가 편해지겠네. 자, 세타가 0이에요. 자, 세타가 0. 지금부터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도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세타는 다 라디안인데 세타가 0이에요. 그럼 얼마죠, 이 값이? 익스포넨셜 제로는 1. 세타가 파이다. 그러면 얼마죠? 익스포넨셜 j가 되고 이게 j가 아니고 j파이죠, j파이. j파이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세타가 2파이면은 익스포넨셜 2j파이는 1이 되게 돼요. 왜 1이 되냐?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0도 플러스 j 사인 0도죠. 사인 0은 0이니까 1만 남고, 이건 어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j 사인 파이고 사인 파이는 역시 0이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코사인 2파이 플러스 j 사인 2파이는 1이 되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은 전기공학에 적용해보죠. V는 예를 들어서 V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V 곱하기 R2가 리얼 파트예요. 리얼 파트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J 사인이죠. 근데 리얼 파트니까 이거 빼고 요거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걸 생략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오메가 문제에서 오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AC일 때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만약에 V가 A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리얼 파트 A 세타 J 오메가 T를 분리해냈어요. 그냥 지웠어요. 왜 지었냐면은 오메가가 고정돼 있을 때. 왜 고정돼 있냐면 아까 좀 전 문제 기억나죠? 아까 좀 전에 이거 보기 전에 미분 방정식 풀 때 VS가 하나의 오메가로 고정됐었죠. 그 말은 이 모든 시스템은 다 오메가에 대해서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 익스포넨셜 J 세타로 표현해요. 그냥 V는 V J 오메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오메가일 때 V는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현법이고 두 번째 표현법은 V J 오메가는 A 각도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만요. 잘못 설명하니까 잘못 적었네요. 자, 이렇게. 잘 감이 오지가 않죠. 감이 안 오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3장부터 이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예제를 한번 푸는 방식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쓰는지.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고 여기 A 각도 세타 있죠. 이게 페이저 폼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저 폼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약에 V1이 15에 익스포넨셜 377 T 플러스 파이 오버 4 J V2는 15 익스포넨셜 377 T 플러스 파이 나누기 12 J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인즉슨 실제로 V1은 15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가 아니 오메가가 15 코사인 377 T 플러스 파이 오버 4 이렇게 그리고 V2는 15 코사인 377
t 플러스 파이 오버 12 요거죠. 이거를 오일러 폼으로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V1 플러스 V2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봤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어렵죠? V1 플러스 V1이 이거고 V2가 이거인데 V1과 V2의 합은 뭘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V1 플러스 V2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코사인 A 플러스 B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해하죠? 코사인 A 플러스 B는 뭐 코사인 A, 코사인 B, 뭐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뭐 그렇게 표현하고 마찬가지 V2로 그래 분해한 다음에 같은 변수끼리 묶고 합하고 묶고 합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죠. 그 방법을 하기 싫어서 그 방법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이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사용한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죠. V1과 V2가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 말은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V1은 이거고 V2는 이렇죠. 그럼 V1 플러스 V2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V1 플러스 V2는 잘 봐요. 익스포넨셜 377t를 일단 빼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 377tj예요. 15 파이 나누기 4j 플러스 15 익스포넨셜 파이 나누기 12j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오메가 컴포넌트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오메가 지정했으면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모든 식들이 오메가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t를 따로 빼낸 거예요. 자, 빼냈고 남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익스포넨셜 377t는 일단 놔둬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15 코사인 파이 오버 4 플러스 j 사인 파이 오버 4 플러스 15 코사인 파이 오버 12 플러스 j 사인 파이 오버 1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사인이 이렇게 오일러 폼으로 표시되고 이제 오일러 폼을 다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계산기 넣는 거죠. 이제 익스포넨셜 377t에다가 이게 얼마냐면은 10.607 플러스 10.607j 플러스 14.489 플러스 3.882j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구하면은 익스포넨셜 377t 가로 열고 이거 복소수죠. 둘 다. 실수부와 허수부가 따로 있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합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25.10 플러스 14.49j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은 얘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25.10 플러스 14.49j는 a가 없죠? a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해보죠. 이런 형태로 표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는 루트 요거를 스몰 a 이거를 스몰 b라고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는 하니까 a가 얼마냐? 28.98이 되고 29.98로 이걸 나누면은 0.866 플러스 0.5j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가 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28.98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얼마죠? 사인 세타가 0.5니까 세타는 파이 나누기 6이 되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익스포넨셜 377t 곱하기 28.98 익스포넨셜 파이 나누기 6j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전에 봤던 V1과 V2를 합하면은 앰플리튜드가 28.98 위상이 30도인 코사인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 값이 28.9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질문이요. 잠시만요. 377J 미안해요. 들어와. J 다 들어와요. 예. J는 다 들어와요. J는 다 들어와. 이렇게 J. 이거 설명을 다시 해도 사실은 이걸가 다 쓴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역으로 계산할 때 왜 이게 25.10 더하기 14.49J가 28.98 가로 열고 이게 되는지 요건 이해되나요? 이거는 왜 했냐면은 이게 이제 복소평면이에요. 복소평면. 이 복소수가 복소평면에 존재한다면은 x축이 실수축이고 y축이 허수축이에요. 그럼 x축이 25.1이고 y축이 14.49j인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의 길이가 a가 되고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와 세타를 구하는 거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잘 모르겠나요? 다시 설명해 보죠. 자, 알 때까지 왜 이걸 하냐면은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데까지라고 해서 자. 오케이. 자, V1과 V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V1은 시간이 t고 이게 V예요. V. V1은 377t 더하기 파이 나누기 4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코사인은 왼쪽으로 4분의 파이에 있을까?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에 옮긴 걸까요? 왼쪽으로 옮긴 거죠. 왼쪽으로. 왜 그런지는 알죠?
그러니까 얘는 위상으로 봤을 때 4분의 파이, 물론 뭐 이 주파수가 있으니까 아니겠죠. 4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코사인 함수예요. 자, V2는 어떻죠? V2는 12분의 파이 나누기 12. 12분의 파이만큼 옮긴 지점에 있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V1이라고 하고 이거를 V2라고 했을 때 V1과 V2는 동일한 앰플리튜드 얼마? 15V를 가지는 코사인 웨이브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V1과 V2를 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둘 다 377T. 사실 이거 몇 헐츠죠? 왜 이렇게 구차하게 377이라고 할까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이건 알죠? 지금 377이 오메가의 F예요. 오메가죠. 377 나누기 2파이 하면은 이게 F가 되죠. 얼마일까요? 이 파이니까 대략 얼마죠? 2파이면 3.14가 아니고 6. 얼마죠? 대략이 50Hz가 나와요. 왜 이걸 줬냐면은 우리 콘센트에 쓰는 요 볼티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0인가? 60인겠죠 아마? 자, 어쨌든 V1과 V2를 합하면은 나오는 식은 당연히 우리가 딱 추산해 봤을 때 보면은 이거랑 딱 보면은 둘 다 사인파죠. 그러니까 같은 오메가를 가지는 사인파가 나올 거, 코사인파가 나온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게 뭐죠? 유일하게 모르는 거는 이거의 앰플리튜드가 얼마냐. 첫 번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모르는 거는 얘의 위상이 얼마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 알죠? 오메가는 알아요. 그렇죠? 오메가 아니까 오메가를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배제하고. 오메가 다 배제하고 어떻게 푸냐면은 V 가로 열고 J 오메가. 아까랑 비슷하게 풀지만 약간 다를 거예요. 자, V J 오메가는 오메가 픽스한 거예요. 오메가 고정. 난 이제 오메가 생각 안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15 각도 파이 오버 4로 표현돼요. 아까 페이저 폼도 있다고 해서 얘기했었죠. 또는 이건 페이저 폼이고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5 코사인 파이 나누기 4 플러스 15j 사인 파이 나누기 4가 돼요. 이게 V1이에요. 자, 여기서 대문자 V를 쓴 게 중요해요. 왜 대문자 V 썼냐면은 대문자 V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V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보면 두꺼운 V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V가 그냥 V가 아니고 두꺼운 V가 있어요. 이게 복소 평면인데 편의상 그냥 V로 할게요. 자, V2 복소 평면상의 V2 J 오메가는 마찬가지로 표현하면은 페이저 폼으로 15 각도 파이 나누기 1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메가를 보정한 거예요.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그럼 이거 빠지죠. 우리는 오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빠지면 남은 게 뭐죠? 12분의 파이밖에 안 남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는 15 코사인 파이 나누기 12 플러스 15 j 사인 파이 나누기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V 복소 평면상의 V는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V1 플러스 V2인데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A 각도 세타 다 결국엔 A와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자, 그러면은 다시 식을 전개하면은
페이저 폼으로 볼게요. 15 각도 파이 나누기 4 더하기 15 각도 파이 나누기 12는 A 각도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세타와 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페이저 폼 말고 복소 평면을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5 코사인 파이 나누기 4 플러스 j 15j 사인 파이 나누기 4 플러스 이제 이게 이거죠. 이걸 지금 복소수로 변환한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15 코사인 얼마죠? 파이 나누기 12 플러스 15 j 사인 파이 나누기 12는 뭐죠?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aj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좀 쉽게 보이나요? 지금 미지수가 뭐죠? a랑 세타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힌 거 이제 막혔어요. 못 풀어요. 세타를 놔두고서는 이제서야 막히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값을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이거 4개를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였죠? 25.10 플러스 14.49 J가 돼요. (25.10) 더하기 14.49J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AJ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A로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얘를 얘를 복소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X축이 실수부고 Y축이 허수부인 복소수를 나타내는 복소 평면 위에 이 점을 표시하면은 길이가 A고 이 각도가 세타인 이 점이 이거예요. 근데 그게 X가 얼마냐? 25.10이고 Y가 얼마냐? 14.49예요. 그럼 이거 삼각함수로 구할 수 있죠. A가 뭐냐? A는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세타가 뭐냐?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이거 나누기 A 아니면 탄젠트 세타면은 뭐 이거 나누기 이거 구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A가 얼마고 세타가 얼마인지 구했죠. 그때 나온 세타가 얼마였냐면은 파이 나누기 3이었나? 그렇죠? 3이고 6이 얼마죠? 6이었죠. 6이고 A가 28.9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VJ 오메가가 뭔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페이저 폼으로 표시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뭐가 되냐면 답은 15가 아니죠. 28.98 각도 파이 나누기 6 이게 페이저 폼으로 표시된 값이고 어떤 경우에는 컴플렉스 넘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답이 뭐죠? 그런 경우에는 25.10 플러스 14.49J 이게 VJ 오메가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 둘 다 답이 될 수 있고 페이저 폼 표시하면 이걸 적으면 되고 컴플렉스 폼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V 혼자 V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의 함수고 V가 V1 플러스 V일 때 V는 얼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얼마요? 20 얼마죠? 28.98 곱하기 코사인,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377t 플러스 파이 나누기 6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C 영역에서 J오메가니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넘길 때는 주파수 고정했으니까 주파수 정보 빠졌죠. 다시 이거를 시간축으로 넘길 때는 다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수가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왜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페이저 폼이나 이런 복소 평면에서 i가 있으면 이게 넘어갈 때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가 왜 안 들어가냐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냥 빼요. 왜 빼냐면은 이게 약간 치팅인데 여기 V1 처음 나올 때 사인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쓰기 쉽게 편하고 문제를 풀기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 커런트 잴 때 실수와 허수가 있어.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만든 거니까 있다고 치고 문제를 풀고 풀린 문제에서 실수만 적은 거예요. 됐나요? 여기 허수가 있다고 치고 없는 허수를 만들어 넣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고 답을 적을 때는 또 허수 빼서 답은 실수만 적는 거예요. 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예. 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V1 플러스 V2를 이렇게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로 구하지 않고 그냥 V1과 V2를 코사인 합이니까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합한 다음에 풀면 안 되느냐? 그게 질문이죠. 예. 그래도 돼요.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V1과 V2의 합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V1과 V2의 합을 페이저 폼으로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푼 다음에 다시 페이저 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에 15, 15 같은 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이고 이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쉬운 예제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 풀기 쉽게 4분의 파이랑 10분의 파이 넣고 깔끔하게 3분의 파이로 떨어졌죠. 실제로는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왜 우연이냐면 이거 15끼리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제에서 본 것처럼 전개를 이런 식으로 오일 아이덴티티를 통해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만 항상 얘기하지만 답만 나오면 괜찮지만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다른 질문 있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